서울의 겨울 끝. 하늘은 회색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거리의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빠르게 걸었다. 길가의 트럭은 김이 서려 있었고 출근길 사람들의 숨결이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졌다. 골목 안 오래된 단층 주택. 그곳에서 한 여자가 깨어났다. 박선영, 68. 그녀는 오래된 담요를 젖히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그녀는 이불을 개고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다. 새벽 4시 50분.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어제 남은 콩나물 봉투 하나, 반쯤 남은 두부 한 조각. 그녀는 그것들을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국이나 끓여야겠다. 가스불을 켜는 소리. 칙! 불꽃이 피어오르며 부엌의 어둠을 몰아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한 숟가락 떠넣었다. 된장이 풀리며 국물색이 서서히 탁한 황토색으로 변했다. 도연이는 또 안 자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파랗고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인공적이었다. 노트북 화면 속 붉은 선이 떨어지고 있었다. 윤도연, 35. 그녀의 아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엔 피곤이 내려앉았고 손끝은 끊임없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그래프가 급락했다. 빨간 촛대가 연속으로 이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손끝이 떨렸다. 모니터 빛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입술이 마르고 호흡은 거칠었다. 손가락 끝에서 땀방울이 미세하게 맺혔다. 그의 시선이 숫자 위를 따라 움직였다.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15.3%, 마이너스 23.8%. 그의 숨소리가 무겁게 흔들렸다. 이번엔 다르다. 반등할 거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래프는 그의 말을 비웃듯 더 아래로 떨어졌다. 젠장. 그는 이마를 쥐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도연아. 박선영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물 좀 마셔. 응, 엄마. 이거 끝나면. 그녀는 문가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에 번지고 있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깊었다. 밥 다 됐다. 먹고 해. 괜찮아요. 좀 이따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괜찮다는 말, 그게 제일 안 괜찮은 말인 거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려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클릭 소리만 남았다. 딸깍, 딸깍, 딸깍.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와 밥을 한 공기 퍼담았다. 밥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밥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사람은 왜 저리 버텨? 그녀는 숟가락을 잡았다가 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벽시계 초침이 움직였다. 틱탁 틱탁. 그 리듬이 심장 소리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먼 하늘,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회색빛 새벽 속에서 저 멀리 도시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 같았다. 그러나 그 빛은 동시에 누군가의 눈물 같기도 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철민 씨, 당신 아들이 당신이 걱정하던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밥그릇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이 부엌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만 식탁 위 작은 조명에 비쳤다. 눈가 주름이 깊었다. 그 주름 안엔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마진 콜. 그 소리가 공기 속을 찢었다. 안 돼. 도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놀라서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아들의 어깨가 보였다. 그의 두 손이 머리를 감쌌다. 모니터 속 붉은 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멈춰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래프는 멈추지 않았다. 박선영은 문을 열지 못했다. 그저 문틈을 붙잡고 섰다. 도연아.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그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다. 찬밥 위에 물을 부었다. 숟가락으로 저으며 중얼거렸다. 밥은 다시 데우면 되는데 사람 마음은 왜 식으면 안 데워질까?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밥물 위로 섞였다. 그날 밤 도연은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은 같은 집 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세계는 닿지 않았다. 부엌의 불빛이 꺼지고 방 안에 파란 불빛만이 깜빡였다. 그 불빛은 붉게 타는 심장처럼, 그리고 천천히 꺼져가는 불씨처럼 그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다. 새벽 4시 반. 서울의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윤도현의 방 안은 여전히 파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모니터 속 그래프는 밤새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빨간 선이 추락했고 그 끝은 끝내 바닥을 뚫고 사라졌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떨리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그의 속에서 천천히 절망이 스며들었다. 그는 마우스를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 안쪽에서 미열이 느껴졌다. 그건 부끄러움의 열이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바닥에는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다. 커피컵은 쓰러져 있었고 책상엔 냉각팬 소리만 울렸다. 이게 다 내 인생이야?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울렸다. 그때 문틈으로 부엌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조용한 발자국 소리. 도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선영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눈 밑에는 피곤이 내려앉았고 손끝에는 설거지 거품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문가에서 아들을 바라봤다. 밤새 또 못 잤니? 응. 밥 좀 먹어라. 그의 대답은 늦었다. 괜찮아요. 괜찮다니. 밥은 괜찮아도 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밥솥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된장과 쌀, 그리고 불의 냄새. 그 향이 그의 코끝에 닿자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엄마. 그는 불렀다. 왜? 오늘 장 안 나가요? 응. 네 얼굴 보니까 장은 내일 봐야겠네. 그녀는 밥을 푸며 말했다. 밥은 매일 새로 짓는 거지만 사람은 매일 새로 태어나기 힘들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매일 새로 짓는구나. 그녀는 밥그릇을 들고 그의 방 앞에 섰다. 문을 열려다가 그냥 바닥에 내려놓았다. 식기 전에 먹어.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빨간 그래프가 멈춰 있었다. 내 인생도 저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밥 냄새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거실의 불빛이 따뜻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아직 남아 있었다. 밥 공기 위에서 김이 흩날리며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밥은 먹고 싶은데 내 입이 나를 거부하네.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밥 위로 닿았다. 밥알이 젖었다. 그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먹으면 짜지.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박선영이 주방문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물기가 묻어 있었다. 미안해요. 왜 미안하니? 다 잃었어요. 그래. 엄마는 화 안 나요? 화는 이미 옛날에 냈지.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도연아. 응.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게 진짜 무너짐이지.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그의 밥그릇에 올려줬다. 먹자. 입맛이 없어요.
입맛은 사람 마음이 만드는 거야. 먹다 보면 나아.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밥이 입안에 들어왔다. 눈물이 또 흘렀다. 왜 울어? 밥이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야 살아. 그녀의 말은 고요했다. 그는 울면서 밥을 삼켰다.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녹아내렸다. 엄마. 응.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래. 그게 시작이야.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은 무너져야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아.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멈췄다. 엄마, 나 내일은 밥 지을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제일 좋은 반등이네. 밤이 깊었다. 부엌의 불빛만이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박선영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그릇 하나와 된장국 반 냄비, 그리고 조용한 시계 소리. 윤도현은 방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단단했다. 한겨울의 나무처럼 부러질 듯하지만 버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엄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왜?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 그녀는 컵에 물을 따랐다. 물의 표면이 흔들렸다. 그 물결이 그녀의 눈빛처럼 흔들렸다. 엄마, 나 오늘 낮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아버지 얘기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빚을 혼자 짊어졌을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이름을 잃는 게 죽는 거라 생각했어. 이름이요? 그래. 체면, 신용, 자존심. 그게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그녀는 컵을 내려놓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럼 뭐가 사람이에요? 남은 밥그릇.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다. 빚이 생긴 뒤로 나는 매일 밥만 생각했어. 이 돈으로 쌀을 살 수 있을까? 내일 밥상에 반찬이 있을까? 그녀는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 걱정이 날 살렸어. 도연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 흔적이 세월의 문장처럼 보였다. 엄마는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래. 왜요? 네가 어리니까. 그럼 지금은요? 이젠 말해도 되지.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때 집이 압류당했을 때 내가 은행 창구에서 통장 내밀던 손을 아직도 기억해. 직원이 그랬어. 보증인이시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 대신 내 이름을 지켰어. 밥으로. 도연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람은 말이야, 미움도 사랑도 결국 밥으로 돌아와. 밥으로요? 그래. 먹이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게 다 밥이야. 그녀는 시선을 밥솥 쪽으로 돌렸다. 내가 밥을 짓는 동안 너는 네 꿈을 꾸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꿈이 내 목을 조를 줄은 나도 몰랐지.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엄마. 응. 그럼 왜? 지금까지 혼자 다 감쌌어요? 누군가는 밥을 지어야 하니까. 그녀의 말은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밥 지을게요. 그래. 엄마는 좀 쉬어요. 내가 쉬면 밥이 식잖아. 그럼 같이 지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좋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 빗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네. 비 오는 날은 꼭 밥을 지어야 해. 왜요? 빗소리랑 밥 짓는 소리가 닮았거든. 사락사락 그 소리 듣다 보면 사람 마음이 조금은 풀리거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밥솥을 향해 걸어갔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부엌을 채웠다. 된장과 쌀 그리고 시간의 냄새. 봐라. 그녀는 말했다. 냄새가 달라졌지? 응. 이건 후회가 있는 냄새야. 그녀는 국자를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짠데 따뜻하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세월이 한 장면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손끝,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밥 냄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밥으로 날 키운 게 아니라 용서로 키운 거구나.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 눈물을 보았다. 이제야 울 줄 아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뒷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다. 새벽 2시 반. 집 안은 조용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다. 톡, 톡, 사락사락. 그 소리가 부엌까지 흘러왔다. 윤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꺼져 있었다. 그래프도 수치도 불빛도 없었다. 대신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이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걸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밥솥이 놓여 있었다. 그 밥솥은 오래된 것이었다. 손잡이에 플라스틱은 닳아 있었고 뚜껑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뻗어 쌀통을 열었다. 쌀알들이 반짝였다. 마치 작은 별들이 흩뿌려진 듯했다. 그는 손을 넣었다. 차가운 감촉. 그 감촉이 손끝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엄마는 이걸 매일 느꼈겠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물에 쌀을 붓자 흰물이 생겼다. 그 물이 탁해질 때마다 그는 천천히 물을 갈았다. 사락사락. 쌀 씻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다. 이게 그 소리였구나.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엔 눈물의 자국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세 번째 물을 붓고 쌀을 고르게 했다. 그리고 밥솥에 넣었다. 가스불을 켰다. 불빛이 부엌의 그림자를 밀어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불을 바라봤다. 불은 작고 따뜻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덮었다. 엄마, 이제 제가 밥 짓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불빛에 스며드는 듯했다. 잠시 후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가 천천히 부엌을 채웠다. 된장과 쌀, 그리고 무언가 오래된 기억의 냄새.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다. 겨울 아침, 어머니가 흰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밥을 짓던 모습. 도연아, 밥 냄새 좋지? 그때의 목소리, 그 미소.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엄마, 그때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다. 밥솥에 김과 섞여 사라졌다. 칙칙. 김이 더 세게 피어올랐다. 마치 오래 묵은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듯했다. 그는 밥솥 앞에 앉아 손을 모았다. 제 잘못을 밥으로 녹여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도연아. 박선영이었다. 그녀는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엄마 깼어요? 네가 밥 짓는 냄새에 잠이 깼지. 그녀는 웃었다. 냄새가 좋네.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해봤어요. 그래? 쌀 씻는 물이 차가운데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음의 온도야.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옆에 섰다. 봐라, 김이 곱게 오르지? 네. 이건 후회가 익는 소리야.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건 용서가 김처럼 오르는 거네요. 그녀는 웃었다. 그럴지도. 밥솥에 딸깍 소리가 울렸다. 됐다.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 김이 흩어졌다. 그 향기가 부엌을 가득 메웠다. 이 냄새가 사람 냄새야? 그녀의 눈가에 빛이 번졌다. 그녀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다. 밥알이 반짝였다. 그녀는 말했다. 먹어봐라. 그는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왜 울어? 엄마, 이 밥은 짠맛이 나요. 그래. 그게 마음의 맛이야. 그녀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다.
이제 됐다. 뭐가요? 너도 이제 밥 짓는 사람 됐잖아.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다시 차트를 그릴 거예요. 무슨 차트? 이번엔 숫자 말고 밥 냄새로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부엌 불빛이 비쳤다. 그 불빛은 마치 새벽처럼 잔잔하게 떨렸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연아, 이제 괜찮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켠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그 문 틈으로 따뜻한 새벽이 흘러들었다. 늦은 오후 창문 틈으로 노을이 들어왔다. 주황빛이 거실의 오래된 가구를 물들였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묘하게 슬펐다. 윤도현은 부엌을 청소하다가 찬장의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철제 손잡이가 삐걱 소리를 냈다. 안쪽 깊숙이 발엔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먼지가 일었다. 그 냄새는 오래된 시간의 냄새였다. 그는 봉투를 꺼냈다. 갈색 종이, 테이프 자국, 가느다란 필체의 글씨. 박선영 귀중.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내렸다. 획마다 묘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건 분명 아버지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왜 여기에?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접혀있는 종이 한 장. 통장은 군청색이었다. 윤철민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거래 내역. 입금 5만원. 출금 49,850원. 잔액 150원. 그 숫자를 본 순간 숨이 막혔다. 150원. 그 숫자가 한 사람의 마지막 하루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지만 단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영아, 나는 돈보다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다. 내가 진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걸 다 갚지 못하고 간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밥 먹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밥 먹는 사람. 그는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걸 찾았구나. 박선영이었다. 그녀는 문가에 서 있었다. 표정은 잔잔했지만 그 눈에는 오랜 기억이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지. 그녀는 봉투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수십 년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왜 저한테 안 보여줬어요? 그땐 네가 아직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거든.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봐야지.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걸렸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주름이 따뜻하게 빛났다. 그날 은행에서 통장 정리하던 네 아버지 손을 아직 기억해.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는데 그게 마치 인생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도연의 손이 떨렸다. 엄마, 그럼. 그래. 그날이 마지막이었어.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사람은 늘 말했지.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지 않게 살자. 근데 결국 돈에 짓눌려갔어. 그녀의 눈가에 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난 밥으로 살기로 했어. 그 말은 한숨이 아니라 결심처럼 들렸다. 엄마. 그래, 네 아버지가 못 갚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젠 네가 그 마음을 갚아야지. 도연은 통장을 꼭 쥐었다. 그 작은 종이가 세상 어느 금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짓자. 지금요? 응. 그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밥 냄새를 그리워했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냄비를 꺼냈다. 불을 켰다. 칙. 불꽃이 살아났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였다. 손이 작고 굳었고 흔들렸지만 그 동작엔 단 하나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건 네 아버지한테 보내는 밥이야. 사람이 죽어도 냄새는 남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이 김 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밥은 기억을 데우는 거야.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밤이 깊었다. 냄비 속 밥이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부엌엔 된장 향이 퍼졌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세월의 냄새였다. 윤도현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다. 작고 마른 손, 손등에 돋은 핏줄이 유난히 굵어 보였다. 그 손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는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다. 엄마, 왜? 그때 아버지 빚 얼마였어요? 그녀는 국을 젓던 손을 멈췄다. 그걸 이제 묻네. 궁금했어요. 많았지. 얼마나요? 그땐 돈이 아니라 목숨 같았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때 집도 이름도 다 잃을 뻔했어. 근데 신기하지? 뭐가요? 밥은 안 잃었어.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다. 그게 사람의 힘이야. 그녀는 싱크대 쪽으로 걸었다. 손을 씻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내가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빌었지.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그 사람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어땠는데요? 눈으로 말하더라. 이 여자는 이미 졌다고.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때 느꼈지. 세상은 져도 밥상은 지면 안 된다는 걸.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래서 매일 밥을 지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버티는 거였어요? 그래. 그게 내 싸움이었어. 그녀는 밥솥 뚜껑을 열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 속에 눈물이 섞였다. 엄마. 응. 아버지는 왜 이걸 남겼을까요? 뭘? 통장하고 편지요. 미안했겠지. 미안해서요? 그래. 사람은 미안한 걸 남긴다. 그게 진심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 사람은 평생 숫자랑 싸웠지. 근데 결국 진 건 숫자보다 마음이었어. 그녀는 손으로 밥을 저었다. 이 밥 냄새 맡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 이 냄새는 후회의 냄새야. 근데 나한텐 살아남은 냄새이기도 해. 그녀는 젓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을 떴다. 먹어봐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먼저 드세요. 그녀는 웃었다. 그래, 그게 네 아버지 닮았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맛있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서야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다. 엄마, 너도 용서해야 해. 누굴요? 너 자신.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울렸다. 빚이라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자국이야. 그걸 문질러야 지워져.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밥으로 문질러봐라. 그게 사람 사는 거야.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이 가슴 속에 새겨졌다. 밥으로 문질러라. 그는 밥그릇을 들었다. 밥알이 뜨거웠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졌다. 엄마. 응. 이 통장. 제가 가져도 돼요? 그래. 이걸로 뭘 해야 할까요? 밥을 지어.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밥은 다시 시작하는 의식이야. 그녀의 눈빛이 노을을 닮았다. 부드럽고 오래된 빛이었다. 엄마. 응.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글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마 밥 냄새 나는 곳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모았다. 이제 됐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 30년의 세월이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먹고 하늘이 맑아졌다. 창문을 열자 저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비에 씻긴 공기가 집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박선영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도연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다.
작은 종이 한 권. 하지만 그 안엔 세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응. 이 통장. 이제 제 이름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 없어. 왜요? 그 사람 이름이 아직 따뜻하니까. 그녀의 손끝이 통장을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종이 위를 스쳤다. 이 통장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저장하는 통장이야. 마음을요? 그래. 살면서 생긴 미안함, 못한 말, 지나간 사람들. 그게 다 여기 들어있어. 그녀의 말이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네가 이걸 이어받아야지. 저요? 그래. 빚이 아니라 마음을 상속받는 거야. 그녀는 통장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도연은 그것을 양손으로 받았다. 그 무게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람은 말이야, 돈보다 마음이 많을수록 더 무겁게 살아.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 무게가 내 삶을 잡아주는 거니까.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노을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다. 저 빛, 저게 저 사람 같네. 아버지요? 그래. 빚을 남기고 갔지만 빛으로 남았잖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밥 냄새 날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녀는 웃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끊었나 봐. 도연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 얇은 종이가 심장박동과 함께 떨렸다. 엄마. 응. 이제 알겠어요. 왜 밥을 그렇게 지키셨는지. 그래. 밥은 사람을 다시 데워주는 거였네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세상이 식어도 밥은 다시 데우면 돼.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거칠고 따뜻했다. 도연아. 네. 이제 네 차례야. 무슨 뜻이에요? 밥 짓는 사람으로 살아. 돈 말고 사람을 남겨.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도 좀 쉬자. 엄마. 응? 이 통장에 첫 입금할게요. 뭘 넣을 건데? 밥 한 공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잔액이 꽉 차겠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도연은 통장을 들여다봤다. 페이지 사이사이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세월이 느껴졌다. 그는 펜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적었다. 2025년 4월 1일 입금 밥 한 공기. 잔액 마음이 조금 따뜻해짐. 그는 웃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는 통장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부엌에서는 밥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마음의 빚은 갚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밥 먹자. 새벽 공기가 맑았다. 밤새 내린 봄비가 먹고 하늘은 은은한 회색빛으로 열리고 있었다. 윤도현은 눈을 떴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선영이 서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쌀을 씻고 있었다. 그 손끝이 물속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사락사락. 쌀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번졌다. 그 소리가 마음을 두드렸다. 그는 잠시 문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눈앞의 장면이 어딘가 낯설고도 익숙했다. 내가 어릴 때도 이랬겠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박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이제 같이 밥 지을래요. 그녀는 웃었다. 이제야 그 말이 나오네. 그는 쌀통을 들어 옆으로 옮겼다. 물에 손을 넣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물이 차네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녀의 말에 그는 웃었다.
엄마는 늘 이런 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럼 손이 시리면 마음이 덜 외로워져. 왜요? 손끝이 아프면 머리가 잠깐이라도 멈추거든. 그녀는 물을 따라내며 말했다. 그 멈춤 사이로 숨 쉴 수 있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도연은 그 떨림을 봤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 아래 작은 굳은 살과 상처가 느껴졌다. 그 굳은 살들이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지도 같았다. 엄마, 손이 많이 거칠어요. 그래야 밥이 잘 돼. 왜요? 밥은 사람 냄새를 알아보거든. 그녀의 말에 그는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럼 오늘 밥은 사람 냄새가 나겠네요. 그래야지. 그들은 함께 쌀을 씻었다. 쌀알들이 물속에서 반짝였다. 사락사락. 그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엄마. 응. 이제는 제가 매일 밥 지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요? 밥은 같이 지어야 돼. 그녀는 손을 털며 말했다. 혼자 짓는 밥은 금방 식어. 그녀는 가스불을 켰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봐라. 불은 둘이 봐야 따뜻하지. 그는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이 그의 눈 속에서 흔들렸다. 엄마. 응. 그동안 미안했어요. 왜? 엄마를 너무 늦게 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늦게 보는 게 당연해. 왜요? 눈보다 마음이 느리거든.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잠시 후 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다. 된장, 쌀, 봄비, 모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향이 눈물처럼 따뜻했다. 박선영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야? 그녀는 뚜껑을 살짝 열었다. 김이 하얗게 솟구쳤다. 그 김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도연은 눈을 감았다. 이 냄새를 평생 잊지 말아야겠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응. 이게 용서의 냄새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 용서는 밥처럼 데워지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식은 마음은 다시 데우면 돼. 두 사람의 웃음이 부엌에 번졌다. 그 웃음은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밥솥이 딸깍 소리를 냈다. 불을 끄자 부엌 안이 조용해졌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 향기가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된장과 쌀, 불의 냄새가 어우러졌다. 박선영은 밥을 푸기 시작했다. 밥알이 윤기를 머금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자, 오늘 밥은 네가 지은 거니까. 첫 숟가락은 내 몫이다. 도연은 밥그릇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입안에서 김이 퍼졌다. 그리고 그 열기 속에 눈물이 번졌다. 왜 울어? 엄마. 이 밥은 짠데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마음의 맛이지. 그녀는 국을 그릇에 담았다. 된장국 위에 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그녀는 국자를 놓으며 말했다. 밥은 마음이 들어가야 익고 국은 눈물이 들어가야 깊어져. 그녀는 밥그릇을 들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야 맛이 맞네. 뭐가요? 밥이 사람 냄새가 나잖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 응. 그동안 엄마 혼자 다 했어요. 그랬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면 됐어. 아니요. 몰랐던 게 죄예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죄라는 건 말이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넌 지금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켜야 할 게 없는데? 있어요. 뭔데? 엄마 마음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지킬 게 아니라 나눠야 하는 거야. 나눠요? 그래야 덜 무거워지지.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다시 떴다.
봐라, 이 밥도 반은 나눠야 맛있잖아. 그녀는 밥을 그의 그릇에 덜어줬다. 이제 우리 식탁엔 반씩 나눠 먹는 밥만 놓자. 좋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식탁 위에는 조용한 빛이 깔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엔 말보다 진한 감정이 있었다. 박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이제 손끝이 따뜻하네. 엄마 손 덕분이에요. 아니, 너 마음 덕분이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도연아. 네. 사람이 용서한다는 건 있는 게 아니야. 그럼요. 같이 기억하는 거지. 그녀는 그 말을 천천히 덧붙였다. 기억하면서도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용서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밥 위로 작은 방울 하나가 맺혔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그 밥, 지금 제일 맛있겠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그 눈물밥을 먹었다. 뜨겁고 짰지만 그 안에 이상한 평화가 있었다. 엄마. 응. 이게 화해인가 봐요. 그래. 화해는 밥처럼 나눠 먹는 거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혼자 먹으면 후회가 남아. 그녀는 식탁 위를 정리했다. 그의 눈빛이 그 동작을 따라갔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엄마. 응. 이제 우리 내일은 밖에서 밥 먹어요. 왜? 햇빛 밑에서도 밥 냄새가 나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내일은 시장 앞 분식집으로 갈까? 거기요? 응. 너 어릴 때 김말이 좋아했잖아. 그의 웃음이 번졌다. 기억하네요. 엄마가 어찌 있겠니? 두 사람의 웃음이 식탁 위로 퍼졌다. 그 웃음은 밤보다 따뜻했고 시간보다 느렸다. 그날 밤 부엌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밥 냄새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박선영은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바늘과 천안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꿰매고 있었다. 한 땀 한 땀. 그 소리가 조용히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윤도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그의 가슴 어딘가가 덜컹거렸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그는 다가가 말했다. 엄마, 이제 그거 버리세요. 왜? 너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고 다 버리면 사람은 뭐로 남니?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건 내 손냄새가 배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냄새가 있는 건 살아있는 거야. 그녀는 실을 끊었다. 그 순간 바늘 끝에 걸린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두 손을 바라봤다. 손등에는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도연아. 네. 내가 젊을 땐 손이 부끄러웠다. 왜요? 남들보다 못생겼으니까. 그녀는 웃었다. 근데 지금은 자랑스럽다. 엄마 손은 예뻐요. 그 말, 이제 들으니까 괜찮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너도 이제 손이 사람 손이 됐어. 그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이젠 일의 손이 아니라 사람을 만지는 손이란 뜻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의 온도가 그녀의 체온과 섞였다. 이제 내 손이 식어도 되겠다. 엄마, 너 손이 따뜻하잖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손이 따뜻하면 마음은 쉬어도 돼. 그녀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그 조용한 호흡이 마치 오래된 자장가 같았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그녀의 맥박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살짝 떴다. 도연아. 네. 나 내일은 해 뜨는 거 보고 싶다. 같이 봐요. 그래. 그럼 밥은 네가 지어. 알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가벼웠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불은 끄지 마라.
따뜻한 불빛은 사람을 지켜줘. 그녀가 방 안으로 사라지고 문이 닫혔다. 도연은 불빛을 바라봤다. 불빛이 부엌의 금속 그릇에 비쳤다. 그 빛이 흔들렸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 불은 제가 지킬게요.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밥솥 뚜껑을 열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향기가 공기 속을 돌았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다.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손,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빛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때 창밖에서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들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빗줄기가 식탁 위를 덮었다. 그 빛은 부드럽고 희고 조용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 빛을 감쌌다. 그 온도가 어머니의 손 같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엄마의 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내 손끝에 남아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빛 속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락사락. 그 소리는 이 집의 심장 소리였다. 봄이었다. 세상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윤도현은 마당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겨울 내내 쌓였던 낙엽들을 쓸어내고 있었다. 그의 발끝을 스치는 바람이 살짝 따뜻했다. 참 공기 좋다. 그의 입에서 자연스레 나온 말이었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미소를 짓는 건 집 안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 김치찌개가 자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흰 쌀밥이 익어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들려왔다. 그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그 냄새를 맡았다. 엄마. 그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냄새 속에서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불 앞에서 국자를 젓던 손, 뜨거운 밥솥을 닫던 손, 자기 손등을 덮어주던 그 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직 있네요, 엄마.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엔 밥솥과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찻잔 속엔 식은 보리차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잔을 바라보다가 살짝 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없었다. 그래도 이 잔은 아직 엄마 냄새가 나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벚꽃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 향기가 밤 냄새와 섞이며 봄의 냄새를 만들었다. 그는 부엌 의자에 앉았다. 식탁 위에 낡은 통장이 눈에 들어왔다. 파란 표지의 낡은 통장. 이젠 모서리가 헤어지고 이름도 희미해졌지만 그 안의 의미는 선명했다. 그는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있었다. 2025년 4월 1일. 입금 밥 한 공기. 잔액 마음이 따뜻해짐. 그 글씨를 보고 그는 웃었다. 그의 손끝이 통장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순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통장 위를 비췄다. 그 빛이 눈부셨다.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듯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새들은 나무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봄이에요. 그 말에 대답하듯 바람이 살짝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이제 밥 먹자. 그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응, 엄마. 지금 먹어요. 그는 밥솥을 열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맛은 뜨겁고 짰고 이상할 만큼 달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엄마 맛이구나. 그는 속삭였다. 밥이 사람이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햇살이 식탁 위를 덮었다.
밥그릇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이 엄마의 손 같았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무 말 없이 그를 감싸줬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제가 밥을 지을게요. 매일요? 그의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의 후회가 없었다. 그건 감사였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가득 채웠다. 밥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윤도현은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이 아니라 하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제부터 다시 그려보자. 그는 속삭였다. 노트 첫 장 위에는 삶의 차트라고 적었다. 그 아래에 작은 그래프를 그렸다. X축에는 시간, Y축에는 마음의 온도. 그는 웃었다. 이제 이런 그래프라면 지치지 않겠네. 그는 밥그릇 옆에 펜을 놓고 하루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된장국 끓이기, 점심 시장 가기, 저녁 밥 지으며 일기 쓰기. 그의 글씨가 차분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부드럽게 흘렀다. 문득 그는 노트 오른쪽 구석에 작은 곡선을 그렸다. 그 곡선은 과거의 주식 차트처럼 보였지만 색이 달랐다. 붉은색이 아니라 연한 초록빛이었다. 그래, 이건 하락도 상승도 아닌 숨쉬는 그래프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노트 페이지가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연아, 밥은 천천히 짓는 게 제맛이야. 그는 웃었다. 알아요, 엄마.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냄비를 씻고 물을 채우고 된장을 풀었다. 칙칙. 불이 켜졌다. 불빛이 그릇에 반사됐다. 그는 손목을 걷어붙였다.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지.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된장 냄새가 퍼졌다. 그는 국자를 들고 한 모금 맛봤다. 짰지만 따뜻했다. 그 맛은 이상하게도 눈물의 맛과 닮아 있었다. 엄마, 이건 성공이에요.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식탁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통장을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세 줄을 하나 더 적었다. 2025년 4월 2일. 입금 된장국 한 냄비. 잔액 하루치의 평화. 그는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다. 마음이 하락할 때 밥을 짓는다. 손이 시릴 때 불을 켠다. 누군가 보고 싶을 때 된장을 푼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놨다. 그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부엌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떠다녔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제 그래프는 밥 냄새로 오를 거예요. 그는 식탁 위에 밥을 놓고 두 개의 그릇을 꺼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어머니의 자리였다. 그는 밥을 푸며 말했다. 오늘도 같이 먹어요, 엄마. 그는 밥 위에 젓가락을 얹고 두 손을 모았다. 잘 먹겠습니다. 그 말은 기도 같았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보리차 냄새가 스쳤다. 그건 어머니의 냄새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엄마. 그의 눈가에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눈물에 닿자 작은 무지개가 생겼다. 그는 웃었다. 이게 인생이네. 밥 위에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천천히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향기는 남았다. 그 향기 속에서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쳤다. 창문 밖에선 참새가 울었다. 윤도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하얀 밥그릇과 통장 한 권, 그리고 연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는 통장을 천천히 펼쳤다. 이제 그 속은 꽉 차 있었다. 밥 한 공기, 된장국 한 냄비, 어머니의 웃음, 그리고 그의 눈물까지. 페이지마다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줄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다. 2025년 4월 3일. 입금 햇살 한 줌. 잔액 살아있음.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다. 엄마, 이제 다 적었어요.
그는 노트를 덮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바람이 식탁 위에 보리차 잔을 살짝 밀었다. 찰랑. 잔 속에 물결이 일었다. 그 물결 속에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흔들리며 마치 웃는 얼굴처럼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응, 나도 잘 지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높았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엔 통장이 있었다. 작고 낡았지만 이젠 무겁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골목 끝에는 작은 시장이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시장 골목에는 익숙한 냄새들이 가득했다. 튀김 기름 냄새, 삶은 어묵 냄새, 그리고 봄나물의 향. 그는 분식집 앞에서 멈췄다. 어서 오세요. 노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인사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김말이 2개 주세요. 김말이? 뜨끈하게 막 튀긴 거 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았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기분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소리와 함께 눈물이 났다. 엄마.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주머니가 물었다. 왜 울어요? 아니요, 그냥. 맛있어서요. 그는 웃었다. 눈물이 웃음 속으로 섞였다. 그는 하늘을 봤다. 햇살이 내려왔다. 그 빛이 김말이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삶은 돈의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로 오르고 내리는 거구나.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쳤다. 그 손바닥엔 아직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손을 입술에 대고 살짝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저도 누군가의 밥이 될게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따뜻했고 조용했고 살아있었다. 그는 일어나 가게 문을 나섰다. 하늘 위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잎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그의 걸음이 가벼워졌다. 발끝에 닿는 봄빛이 부드러웠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말했다. 엄마, 오늘도 밥 먹었어요. 그 말에 대답하듯 하늘 한쪽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은 꽃잎을 한 줌 들어 올려 그의 어깨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 속엔 모든 계절이 담겨 있었다.